바로 시작합시다. 일단, 우리가 대입 정보, 입시 설명이라면 그렇고요. 이거야, 의자가 큰일 났다. 대입 정보 안내를 갖다 하게 된 이유가, 시중에 이제 입시 설명 같은 경우는 자료가 전부 이제 서울대, 연고대, 그리고 이제 수도권 상위권 대학에 너무 이제 국한되어 있죠. 이제 자료가 국한되어 있고, 그쪽에 준비를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다른 학교 준비하는 거 좀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차이가 많이 나고, 그 다음에 학생별로 봐야 될 그 부분이 조금 다른데, 그 부분 자체가 너무 이제 수도권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극소수 학생들만 그쪽이 대상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가볍게 이제 한번 훑고 1학년, 2학년 때도 약간의 전략이 필요하겠지만은 3학년 때는 짧은 시간에 이제 시간이 실제로 얼마 안 남았고 이제 효율적으로 가야 됩니다. 효율적으로 가야 되기 위해서 이제 조금이라도 시간 낭비를 줄여보자는 뜻에서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간단하게 한번 보시고 질문 같은 게 있으면은 바로바로 질문을 날려주시죠. 왜냐하면은 우리는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용어 같은 거 모를 수도 있고 하니까 뒤에 설명할 내용이더라도 뒤에 설명할 거 내가 넘기면 되니까 보다가 아니면 듣다가 질문할 게 있으면 바로바로 이제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어차피 2015학년도 올해 지금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 그걸 중심으로 이제 앞으로 약간의 변화 부분도 조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순서는 별 의미 없습니다. 자, 학원 소개는 안 합니다. 자, 일단은 대학교 가기가 얼마나 힘든지부터 볼게요. 자, 정원 한번 보자. 서울대 3,000명이고, 그 다음에 연고대 8,000명 해가지고, 서울대 연고대가 11,000명이야. 전체가 68만 명이거든. 68만 명. 지금 65만에서 68만 사이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한 고등학교 전체에서 2% 정도가 대학교로 가고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톱10 대학까지 합하면 누적해가지고 5.4%인데 5.4% 이제 5.4% 정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인폴대학교는 지금 여기 들어가는 인폴대학교는 경기대라든지 우리가 잘 안 가는 대학교야 이제 그런 데 갈 바에 차라리 이제 부산대 경대를 간다는 결정이 났는데 아니면 창원대 가는 결정이 나을 정도인데 인폴대학교를 포함하더라도 16.1%입니다. 16.1%. 16.1%가 의미하는 것은 너네가 잘 아실 겁니다. 4%까지가 1등급이고 11%까지가 2등급이고 11, 7 다음에는 17% 거의 이제 3등급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고, 요 대학교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한 4등급 정도까지 봐가지고 창원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창원대도, 학과가 괜찮은 데는 3등급 정도, 그 공대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창원대 낮은 학과 정도가 4등급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실제로 대학교 가는 게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 이제 간단하게 보시고, 지금 이제 아마 1학년 때 눈높이들이 있을 거 아니야. 내가 이 정도는 가겠지. 근데 그 눈높이가 지금은 많이 현실화됐을 건데, 이것부터 먼저 아시고 이제 보시면 될 겁니다. 요 내용은 다 잘 알지 싶은데요. 일단은 수시 있고요. 그 다음에 정시 있고, 장갑소리. 이게 기계가 잘 커요. 수시 있고, 정시 있고, 그 다음에 비율 같은 거는 큰 의미가 없고요. 수시에서 64%, 정시에서 한 35%, 65%, 35%, 이 정도 비율이라고 보면 되고요. 활용하는 거는 수시에서는 학생부, 수능, 그 다음에 대학별고사 이 정도라고 들어가는데, 여기 학생부에서는 교과 들어가고 비교과 들어가는데 교과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내신 성적이고요. 비교과는 창의적 체험 활동 이런 것들 같이 이제 보는 건데 이 부분 비중이 아마 오늘 조금 설명할 내용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역시 최저학력 기준이 제일 중요합니다. 수시 경쟁률 보면은 나중에 좀 차후에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에 수시는 6번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정시는 가군, 나군, 다군 해가지고 3번 지원한다. 이 정도는 다 아실 거라고 보고요. 자, 전형 자료 그냥 읽어보면 되는 건데, 인물 배부가 안 될 거니까 그냥 간단하게 소개하고 넘어갈게요. 자, 학생부에서는, 여기 있다. 성적 보고, 그 다음에 비교과 있고, 수능시험. 그거, 안 봐도 되겠다, 그지? 질문할 거 없죠, 이거 자체가. 큰 의미 없습니다. 의미는 있지만은, 다 아는 내용이고요. 주요 변경 사항이 좀 몇 개가 있는데요. 최저학력 기준이 완화가 되었어. 이거는 이제 너네 한 해 위에 선배들부터. 그전에는 이제 최저학력 기준이 상당히 높았는데, 최저학력 기준이 이제 완화가 됐는데, 이거는 이제 교육부 방침이 완화가 된 거고, 실제 학교는 완화가 된 학교도 있고, 오히려 예전에 우선 선발에 가깝게 좀 강화가 된 학교도 있습니다. 그것도 차후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우선 선발 폐지가 됐는데, 이 우선 선발 폐지가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뒤에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학생부 비중을 강화를 시켰다는 건데, 학생부 비중의 강화는요, 실제로 이제 그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교과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에 창원 지역 학교들이 비교과 준비를 잘 못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 부분도 차츰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한국파는 이제 여러분들이 재수하게 되면 이제 한국파가 필수로 들어가는데, 이거는 등급으로만 들어가고, 이것도 어떻게 들어갈지는 아직 대학교에서 발표가 안 났고요. 등급으로만 들어가는데 아마 크게
많은 비중이 반영이 될 거라고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 재수도 있으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별 고사가 일단은 교육부에서는 계속 얘기하는 게 좀 쉽게 내라. 쉽게 내려가는데 올해 시험지는 좀 많이 쉬워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좀 많이 쉬워졌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이제 분할 모집이 폐지됐어. 예전에 이제 정시 같은 경우는 약간의 로또성이 있었다고. 그것도 역시 차후에 다시 필요하더라고요. 또 뒤에 나올 겁니다. 자, 가장 큰, 가장 큰 변화가, 일단은 수능 100% 전형이 증가됐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학생부를 강화를 해라고 하니까, 대학교에서 이제 어떻게 하냐니까 학생부를 강화를 하는 몇몇 전형을 만들어 놓고, 거의 대부분의 정시에서 이제 학생부가, 예전에도, 정시에서는 학생부 비중이 코딱지만큼밖에 안 됐어요. 그 부분인데, 이제는 아예 대놓고 없애버렸습니다. 서울대를 비롯해가지고. 아예 이제 거의 대부분 내신은, 정시에서는 거의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부 교대라든지 이런 특수한 학교를 빼놓고는. 내신은 거의 의미가 없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그 대학교에서 이제 지금까지 추세로 보면 항상 수시가 증가되었고 그 다음에 정시가 조금씩 감소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학생부 강화를 해라고 막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이제 대학교에서 수능 100% 이제 정시 이렇게 만들면서 오히려 최초로 추세가 꺾여가지고 정시가 증가됐는데 아마 여러분들 때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뭐 비슷한 비율로 갈 겁니다. 수시가 이제 지금까지는 수시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아마 늘어나는 추세는 완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술 인원의 감소 약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게 적어놨다. 이 잘 안 보여. 보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요 학생부 종합전형, 요 전형 자체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를 했거든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생부 교과 있고 학생부 비교과, 이제 주로 보는 게 이제 교과를 같이 보면서 비교까지 같이 본다는 건데, 예전에 이제 입학사정관제라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 입학사정관제는 뭐 한과 정원이 50명이다. 그러면 거기서 1명 내지 2명 뽑았는데, 지금은 한과 정원이 50명이다. 10몇 명씩 이제 뽑기 시작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입학사정관제가 약간 이름이 변형됐다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받아들이기는 쉬울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최저학력 기준은 학교에 따라서 상향 또는 하향됐다.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전형 요소 중요도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대학교를 갈 건지 보면은 내가 어떤 전형을 하면 중요도 별표를 표시를 해놨는데 학생부 교과는 당연히 내신 성적이 제일 중요합니다. 별 2개고요. 그 다음에 수능이 별 2개는 최저학력 기준 때문에 최저학력 기준 수능 별 2개 정도고요. 학생부 종합은요. 교과도 별 2개면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거든. 중요한 거거든. 자, 학생부 종합도 교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비교과가 제일 중요해졌습니다. 비교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수능 영향력 자체도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면접도 중요한 정도. 그 다음에 논술 전형은, 예전에는 논술 전형에서 수능이 제일 중요했어요. 이제, 우선 선발 때문에. 제일 중요한데, 지금은 논술 자체가 더 커졌고요. 정시는 당연히 뭐다? 수능이고요. 그 다음에 정시에서 교과가 별 1개인 학교도 있지만 아예 별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성적별 준비 전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기 성적들 아시겠죠? 뭐, 내신 성적하고 모의고사 성적하고 조금 짬뽕이 되어 있다고 보면 되는데, 이제 1등급, 2등급, 3등급 정도에 왔다 가는 사람들은 여기서는 조금 더 효율을 따져야 될 때가 됐습니다. 효율을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자기 학생들 특성을 갖다 파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학생부가 출력이 될 겁니다. 학생부 출력하면 거기에 이제 그 창체 활동이라든지 동아리 뭐 독서 활동 그런 것들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 자체를 갖다 출력을 해가지고 내신 성적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내나 아니면은 우리 원장님, 본장님 이렇게 이제 상담을 요청을 해라고. 상담을 요청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들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등급들이 여기 이제 4등급 마찬가지입니다. 4등급, 5등급, 6등급들은 현실을 봐야 됩니다. 요거 얘기를 합니다. 성적 오를 거라 얘기를 하는데 절대로 성적이 안 오랍니다. 거의 대부분 학생들은 성적이 안 오르고 그 상태밖에 안 가기 때문에, 일단은 빨리 목표를 정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올인을 해야 됩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3월달 모의고사 칠 건데, 3월달 모의고사 성적을 갖다가 전력을 다해가지고 성적을 받아두시기를 바라요. 그 성적을 가지고 전력을 다하면, 계속 전력을 다하면 수능 때 그 성적 나옵니다. 알겠지? 계속 전력을. 3월달에는 재생들이 빠져있기 때문에. 알겠죠? 3월달 성적을 못 내는데 앞으로 성적이 오를 거예요. 우리도 상담을 하다 보면은 자연계 같은 경우는 수학 A, B 선택부 때 상담을 많이 한단 말이야. 성적 올릴 거예요. 얘기를 하는데 3학년 때 성적 오르기는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아시겠죠? 가만히 있으면 두두두둑 떨어지고요. 알겠죠? 다 같이 열심히 달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3월달 성적을 못 오르는데 앞으로 올 거라는 얘기는 하지 마시고 3월달 성적에 대해서 일단 가장 짧은 단거리부터 달리는 거라고. 알겠지? 거기부터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는 뭐 생략을 하고요. 1학년 지나갔지? 넘어갑시다. 2학년 지나갔습니다. 근데 뭐 겨울방학이니까 대학별고사 준비 가능 여부가 이제 결정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시 모집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 통과 여부를 갖다가 진단을 해야 됩니다. 자기가 지금 이제 성적을 모의고사 성적표 나오죠. 이것도 조금 있다가 아마 세부적인 전형에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3학년인데요. 지금은 이제 현실적으로 목표를 재설정을 하는 겁니다. 아마 3월달 성적 이후로 다시 설정이 될 겁니다. 재설정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빨간 거 수능 집중 학습기입니다. 여러분들 뭐 나는 교과로 갈 거예요. 생각을 해가지고 내신에 좀 비중을 많이 두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뭐 학교별로 따라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능에 제일 중요합니다. 그 내신 성적 산출 방법은 뒤에 가서 설명하면서 보도록 합시다. 서울대 진학 방법 할까? 넘어갈까? 작업을 안 했어. 이걸 갖다가 작업을 하려고 보이다시피, 이거는 별 필요가 없겠다 싶어가지고 작업을 안 했는데, 일단 요것만 봅시다. 직윤학생부, 일반학생부인데 거의 대부분 요거로 가는 건데요. 요거 뭐 한 3천여 개 대학교에서 막 2년씩 지원해가지고 이제 막 주는 건데, 지금 요거를 잠시 설명한 이유가 올해 그 서울대 진학 목표가 진해는 내가 잘 모르겠어. 아마 이제 얘기하는 게 마산하고 창원 쪽인데, 마산 전체에서 6명 수시로 합격을 했고요. 요쪽이죠. 요쪽. 그다음 요쪽도 뭐 조금 있을 거고. 마산 전체에서 6명 합격을 했고, 그 다음에 창원 지역 전체에서 9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거 자체가 지금 이제 마산 창원 지역 학교 분위기는 완전 폭망이야, 폭망. 완전 우울한 분위기라고. 매우, 예전보다 실적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마산 창원 지역을 합쳐가지고 9명 들어간 거라고 보시고 있어요. 예전에는 뭐 학교에 따라 학교 평균 1명이 안 된다는 소리 아니야. 무승고가 2명 정도 가는데 평균 1명이 안 된다는 소리인데 직윤학생부가 바뀐 게 이제 입시가 변화하는 것 자체는 서울대부터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요 직윤학생부가 예전에는 어떻게 들어갔냐면은 그 성적 가지고 들어가고 최저 기준이 조금 강화가 되었어. 최저 기준 조금 강화가 되고 최저 기준 강화는 강화됐다 하더라도 마산 창원 지역은 충분히 갈 수 있는데 여기 이제 그 전형 요소 간소화 때문에 어디로 들어갔냐면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들어갔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입학 사정 간제식으로. 그러니까 작년에 조금 그런 식으로 갔는데 이게 올해는 이게 비교과가 많이 강화가 됐는데 결국은 전교 1, 2등짜리 내신 1.1등급짜리를 갖다가 서울대에 면접을 보냈단 말이에요. 면접을 보냈는데 거기에서 비교과 활동 자체가 뭐 오히려 성적만 좋지 비교과 활동 자체가 아무것도 없다 이거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준비할 수 있는 게 있고 학교에서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스토리가 안 나와가지고 마산 창원 지역이 좀 많이 올해 폭망을 했고요. 서울대 같은 경우는 우리 이번에 또 이제 사촌도 그 서울대를 지었는데 거기는 이제 그 과거야 과거. 이제 과거 쪽에서 얘기를 볼 때는 올해 서울대에서 일반계 학생을 갖다가 예전보다 더 많이 뽑았어. 그러니까 이제 특목고 그쪽에서는 이제 일반계를 많이 뽑아가지고 우리가 좀 많이 안 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일반계가 많이 뽑았는데 마산 창원 지역은 전부 일반계잖아. 그래서 이 고등학교 성적이 다 떨어졌다는 거는 고등학교별로 전략을 좀 세워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학교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챙겨야 될 부분이 있고 아마 지금 3학년이니까 직접 챙기는 거는 뭐 별로 없을 거라고. 알겠죠? 그러니까 그 현실적인 목표를 갖다가 좀 잘 세워줘야 됩니다. 자, 수도권 상위권 대학교 이거 보셔야 될 겁니다. 자, 수도권 상위권 대학교 잠깐만, 그렇지. 자, 그 가장 많이 봐야 되는 게 인원 비율이야, 인원 비율. 자, 제일 많이 보는 데가 어디냐니까 정시로 몇 프로 뽑냐니까 35% 뽑고요. 그 다음에 논술로 27% 뽑습니다. 27% 뽑고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가 6% 뽑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이 21%. 특기자는 우리하고 상관없습니다. 특기자는 예체능 특기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소위 말해서 이제 그 특목고 애들을 갖다가 뽑기 위한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특목고 애들. 그 뭐, 경시대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의학 성적이라든지, 특수한 그런 쪽이고, 특기자고요. 그 다음에 예체능 특기는 이제 별도로 들어가 있고요. 지금, 결국 이쪽에서는 우선학생 선점 의도가 강한데, 수능, 논술, 학생부 종합. 그럼 결국 요거야. 요거 가지고 대학교를 가야 되는 수도권 상위권 대학교를 가려고 하면 학생부 교과는 6%고요. 인원 자체가 원래부터 작았고 학교 내신 성적을 안 믿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약간의 그 뭐라 해야 되지? 뭐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것 정도에 불과하고 실제로 주된 전형은 이쪽 3개고요. 논술 전형이 약간 감소했고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의 비중이 논술이 줄고 그 다음에 특기자도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디로 갔냐니까 학생부 종합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학생부 종합이 뭐냐니까 예전에 특기자, 특목고 애들 선점하는 게 여기로 왔다 이거죠. 그러니까 입학사정관제라는 명목 하에서 이제 어떻게 학교에 따라서 의도를 가지고 뽑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논술 전형 역시 이제 수능 우선순발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쪽 전형을 갖다가 좀 많이 봐야 될 겁니다. 그 다음 학교 교과는 원래 작았습니다. 정시, 일단은 35% 주된 전형부터 제작할게요. 이 정시 전형은 이제 수도권뿐이 아니라 밑에도 다 똑같이 일맥상통하게 뒤에 가서는 정시 설명을 생략할 테니까요.
자, 후도권 소재 상위권 대학교 35% 정도고요. 일단은 아시다시피 재학생들하고 굉장히 제일 치열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재학생들이 좀 가기가 버거운 전형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봐야 돼. 가군, 나군, 다군을 모집을 하는데 예전에는 어떻게 됐냐면은 가군, 나군, 다군 해가지고 만약에, 어느 과를 할까 봐. 한양대 영어 영문학과라 치자. 한양대 영문학과가 예전에 어떻게 되냐면은 가군에 있고 다군에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학교들이 다군에 있고 다군에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분할 모집을 다 했다고 이제. 분할 모집을 다 했는데 이 분할 모집 자체가 아예 없어져 버렸습니다. 분할 모집이 없어져 버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원서를 쓸 수 있는 것 자체가 두 군데밖에 없다라고 해야 돼, 정시가. 정시는 두 군데밖에 없고, 그 두 군데밖에 없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제 거의 뭐 30 몇 명이면은, 한 동아대 정도만 돼도 30 몇 명이면 한 바퀴가 돌아간다고. 30 몇 명 정원이면은 예비 38분도 합격을 했단 말이죠. 타타타타. 이게 가군, 나군, 다군, 이제 타타타타 움직여가지고 그렇게 되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제 가군, 나군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로 두 개의 학교밖에 지원이 안 되고 그렇다 보니까 예비로 올라가는 게 매우 작아지고요. 정시가 좀 예측 가능해집니다. 예측 가능해지지만은 문제는 이제 그전 데이터는 전부 분할 모집 데이터거든요. 이제 그 데이터 때문에 데이터가 없어서 그렇지 아마 줄 서서 들어가는 그 부분 자체는 이제 매우 예측 가능한 부분으로 바뀌었습니다. 로또 정도는 없고. 정시 전형에 여러분들은 지금 봐야 될 거는 이제 학교를 정하면요. 과목별 가중치를 조금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해외들은 경쟁률이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 논술 전형은요, 수도권, 보자. 잠깐만. 내가 한 개를 좀 보고 해야겠다. 보자. 상위 30% 정도인데요. 논술 전형은 지금까지는 논술이 명분이었고, 만약에 논술 50명 뽑잖아. 50명 뽑으면 25명을 갖다가 수능 잘 친 사람을 미리 우선순위로 땡겨버렸다고. 그리고 나머지 가지고 이제 뽑아버렸는데, 지금 이제 우선 선발이 폐지가 되다 보니까 논술 자체 영향력이 커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분간 대학교에서는 논술 성적에 대해서도 그렇게 신뢰를 하진 않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예전에 이제 그 본장님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저기 진학사 입시 컨설팅 교육을 받으면서 얘기를 하는 게 논술 성적표를 보면은 한 50% 정도 학생들이 평타를 치고요. 그 다음에 한 30% 학생들이 폭망하고 20% 정도만 잘 친대.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대부분 평타 친 상태에서 싸움을 하는 건데, 그 상황에서 조금 잘 친 애들, 그 싸움을 하는 건데, 결국은 거기서 이제 수능 체제 등급 가지고 뽑아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인원 감소가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논술 전형 자체가 후시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재수생이 이제 초강세입니다. 논술 전형 자체가. 자연계들은 현역들이 좀 힘들 정도로. 갈 수도 있습니다. 갈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재수학원에서 어차피 정시 비중이 줄어들었잖아. 그지 뭐 하겠어? 논술 준비를 시킨단 말이죠. 논술 준비를 시키고. 인문계 논술하고 장애 논술 약간 특성은 다르지만, 논술 준비를 시키고.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 인문계 같은 경우는 제2외국어 같은 거, 아랍어 같은 것도 재수학원에서 이제 아예 교육을 시켜버린단 말이죠. 그게 이제 단순히 로또가 아니고 몇 개만 알아도 맞출 수 확률이 매우 커져버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논술 전형 역시 이제 현역들로서는 좀 상당히 버거운 경향이 있습니다. 학교별 특징, 그 다음에 시험 일자가 수능 전 후부 때가 여러 가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장이 기준도 있으니까 이것도 대학별로 이제 준비가 좀 필요합니다. 준비가 필요하고 논술 준비는 약간의 배짱도 필요합니다. 9월달, 10월달에 수능 준비 안 하고 논술 시험 치러 가야 된다고. 여기서 좀 멀리 가야 되잖아. 이제 그런 부분도 조금 고려를 해야 됩니다. 학교별 논술 영어는 상세한 내용들은 상담 통해서 들어가고요. 크게 봅시다. 자, 인문계인데요. 인문계에서 뭐 거의 대부분 여러분들이 생각한 거 비슷할 건데, 요거 정도 보면 돼요. 논리, 수리, 이제 약간의 수학이 들어간 학교들이 동국대, 그 다음에 고려대, 순실대, 연대, 이대, 중앙대, 한양대 정도 수학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영어 들어가는 학교가 경희대하고 한국외대, 이화여대. 이 정도 이제 영어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경희대는 수학도 들어가고 영어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인문계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학 능력, 영어 능력. 영어 같은 경우가 들어가는 학교들이 많고요. 이런 데는 뭐 통화청이고, 그 다음에 도표, 통계, 그림 같은 거. 영어 시험지 보면 지문 같은 거 있잖아요. 이제 그래프 같은 거 보고 읽어내는 거. 그런 거 정도 있다는 거고. 이런 거 정도를 보고요. 목표대학 다닐 때도 좀 참고를 해야 됩니다. 내가 수학이 약하다, 인문계인데. 그지? 그러면은, 이런 학교들은 조금 빼줘야 되겠지. 그지? 내가 좀 영어를 특히 잘한다. 그럼 이왕이면은, 뭐 몇 개 없지만, 이런 학교 정도로 가는 게 좀 낫다, 이거죠. 자연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연계는 뭐 실제로 좀 힘듭니다. 힘든데. 그래도 들어가는 대학교에 지원한 학생들의 성적은 비슷하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수능 성적이 그 정도 나온다면 충분히 해볼만 합니다. 그러니까 100점을 맞아야 되는 게 아니고, 그 같은 경쟁자들, 같은 레벨에서만 잘 받으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수학하고 과학하고 같이 보는 대학교. 수학하고 과학하고 같이 보는 대학교는 거의 대부분 이제 지구과학 빠지고요. 물리, 생물, 화학 정도. 보통은 이제 물리, 화학 정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수학과학 선택형은요. 선택형은 이제 과학은 내가 뭐 세 과목 나오면 그 한 개 골랐습니다. 골랐습니다. 거의 대부분 학교는 지구과학은 자연계에서 빠집니다. 안 그래도 원장님이 이제 우리 학원도 이제 논술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과학 공부를 좀 하자. 나는 지구과학 잘하니까 지구과학 내가 공부해가지고 애들 가르쳐 줄게. 얘기를 하길래 내가 얘기를 했는데 지구과학은 논술이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수학만 나오는 학교들, 서강대, 시립대, 아주대, 연대, 이렇게 나왔고. 과학형, 인문hun학형,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것도 역시 참고로 보시고요. 역시 필요한 경우는 상담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저학력 기준은, 한양대는 최저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올해 한양대는 거의 혁명적인 변화를 줘가지고, 논술도 최저학력 기준 없고요. 학생부 종합전형도 최저학력 기준 없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전형도 최저학력 기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험 발표는 수능 성적표 나오기 전에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매우 양심적인 학교고요. 이번에, 어디지? 중앙대가, 수능 만점자가 그 수시로 땡기러 간 데가 중앙대였나? 뉴스 같은 데 관심이 없구나.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데 발표를 갖다가 수능 이후로 해가지고 수능 성적을 보고 조작을 해가지고 땡기러 가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최저학력이 없는 학교들도 있고 그 외 대부분은 학과별로 단대별로 상의하지만은 그 상의한 걸 일일이 다 보여주면 머리 아프지만은 일단은 서울 수도권대학교 논술 전형을 준비를 한다. 그 다음에 논술 전형 내지는 학생부 종합전형도 최저학력 기준은 유사합니다. 비슷합니다. 이 정도 보시면 돼요. 자기 목표죠, 이제. 이거. 자, 3개 등급 합 5 이내. 1등급, 1등급, 3등급, 2등급, 2등급, 1등급, 2등급, 2등급, 1등급. 뭐, 대충 이제 3개 등급 합 5 이내 정도. 내지는 6 이내. 2등급, 2등급, 학교마다 틀리니까 이제 6 이내. 내지는 2개 등급 합 3 이내. 아니면은 2개 이상 2등급. 이거가 좀 다릅니다. 이제 2개 등급 합은 3 이내. 4도 있을 거야. 2개 등급 합이 4다. 그러면 1, 3도 되는 건데, 요거는 3자가 있으면 안 되는데 2등급 이상이 2개 있어야 된다. 대충 이제 이 정도 풍력대가 나오면은 수도권 상위권 대학교의 전형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아시겠죠? 대상자 없나? 시간 안 되는 건가? 이 정도 보시면 돼요. 안 되나? 이거 모의고사 안 되나? 자, 학생부 종합전형. 뭐, 이게, 어찌 보면 큰 축인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1년, 2년 지났거든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좀 1학년 때부터 이제 좀 봐야 돼요. 그런 부분이라서 이제 가볍게 좀 넘어갈게요. 지금까지 상위권의 두 축은요, 논술하고 특기자 있습니다. 정시를 제외하고. 논술하고 특기자인데, 지금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수시의 축이 바뀌었고요. 입학 사정관제를 생각하면 되고, 특목고, 학생도 뽑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전공 적합성. 지금 이제 대학교에서는, 요즘에는 이제 편입 같은 것도 많은 문화로 들어갔기 때문에, 대학교에서는 얘가 입학을 해가지고 4년 동안 다른 데로 도망을 안 가고 졸업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얘가 우리 학교에 이 학과에 충성을 느낄 애들을 뽑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그래서 이제 전공 적합성 같은 거를 보고요. 대략적으로 수도권 상위대학교 합격하는 거는 교과 내신은 2에서 3등급입니다. 교과 내신 평균이 2에서 3등급이란 말은 요 수도권 상위권 대학교에서는 내신을 안 본다는 말하고 동일한 말이에요. 아무리 안 본다 해도 5등급은 안 되겠지만은, 그지? 실제로 이제 내신 합격이 1점 몇 등급에서 다 잘려버린다고. 1점 몇 등급에서 다 잘렸는데 2에서 3등급 정도 나온 거는 내신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본다는 요소가 많다 이거죠. 요거는 이제 재학생 위주의 전형이고요. 문제는요, 고1 때부터 준비가 필요한데, 뭐, 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뭐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질의 시대가 왔습니다. 뭐, 많은 거, 학생부 기본적인 양은 필요하겠지. 이제 그 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똑같은 내용 반복하는 것보다는 그냥 좀 질적인 내용을 좀 챙겨줘야 될 거고요. 봅시다. 성적은 전체적인 평균 성적 중요하고요. 1학년 성적보다 2학년, 3학년 올라가면서 올라가는 게 중요해요. 올라가는 게. 내가 만약에 한양대 공대를 가고 싶어. 그 공대에서 제일 중요해 보는 게 수학하고 물리란 말이지. 그런데 물리 성적이 1학년 때는 5등급이고 2학년 때 과학 성적을 같이 봅시다. 5등급이고 2학년, 3학년 올라가면서 뭐 5등급. 다시. 1학년 때 2등급이고 2학년 때 3등급이고 3학년 때 4등급이야. 얘기가 써지나? 안 써지잖아. 내가 물리에 관심을 가지고 저거 공학도에 관심을 가지고 안 되잖아. 1학년 때 5등급이고 2학년 때 3등급이고 3학년 때 1등급이 나왔다 이거지.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되게 극적인 그건데 평균 내면은 3등급이잖아. 대충 그냥 짱깨식으로 계산한다면 평균 내면 3등급이면 5등급, 3등급, 1등급은 소토리가 만들어진다 이거죠.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성장 지표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선택 과목 결국 마찬가지라고. 내가 생물학과를 진행을 하고 싶은데, 그럼 생물 성적에 대해서 약간 다른 과목이 다 5등급, 6등급이라도 생물 성적이 올 1등급이다. 그럼 뭔가 만들어질 수가 있다, 이거죠. 가능성 자체가. 그죠?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인 능력에서, 실제로 그 학생부 교과를 보게 되면은 담당 과목 선생님들이 멘트를 달아주게 돼 있어. 그 다음에 뭐, 그런 멘트를 달아주는 내용이 그쪽에서 교사가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데 대해서 이제 그 내용들이 중요한데 그 부분 자체가 선생님들 일도 많고, 기계적인 멘트가 아니라 신경을 쓰시는 학생들, 만약에 1, 2학년 때 자기 교과를 보고 좀 해볼만 하겠다는 사람들은 그 멘트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파일로 주나? 파일로 안 주나? 선생님들이 직접 작성합니다. 어떤 학교들은 내가 지금 창원에 출강을 한 게 가고 있는데 거기는 학생들이 파일로 제출을 합니다. 그래야 교사들이 이제 거기서 좀 보정을 해가지고 이제 입력을 하지. 그 일일이 생각을 해봐. 근데 타임펜을 생각해봐. 일일이 치려고 해봐. 그게 보통 일이겠나? 그냥 기계적으로 넘어가는 한 명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멘트를, 스토리를 잡아서 써가지고 상의도 하고 상담도 해야 될 거라고. 그런 부분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원자 관찰 이 요소가 좀 중요합니다. 요게 교과 담당의 기록을 필요한 파일 제출. 요거는 이제 해당 사항들은 약간 정치적인 역량을 발휘를 해야 됩니다. 쌤들하고 좀 친해야 돼요. 이제 압력상이 서들어가가지고, 쌤, 이거 내 이런 대학교 가고 싶은데, 이거 좀 좋게 써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적어왔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것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수상 실적, 뭐 역시 이제 대내 그건데요. 요거는 수상 실적 역시 이제 준비를 많이 하는 학교 같은 경우는 교내에서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줍니다. 그지? 학교에서 이제 수학 경시 되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 만들어주잖아. 뭐 모의법정 같은 거 다 상벌점 하는 거 학교에서 다 시행을 하고 있죠. 그지?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이 좀 많아야 돼. 이제 많아야 이제 유리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뭐 결과보다는요, 준비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그 단순히 이 준비할 때 내가 뭘 넣었고, 그 다음에 이게 진로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 이거 자체가 조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되죠. 뭐 동아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소규모 컴퓨팅 형태도 부각이 된다 해가지고 우리도 보니까 뭐 수학 동아리들이 대회 나가고 막 그러더라고. 이제 뭐 그런 부분, 동아리 활동. 그 다음에 뭐 역시 뭐 봉사 이런 것도 많이 보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막 해프보다는 규칙적인 활동. 자, 별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게 좀 축이 많이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넘어갑시다. 독서 활동. 독서 활동 역시 이제 여러분들이 개인으로 넣을 수 있는 거잖아. 그지? 개인으로 넣을 수 있는 거라서 이제 많은 비중을 차지할 수가 있고. 면접자로 단순히 줄거리 요약이 아니라 그 책을 읽고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 다음에 책의 종류도 소위 말해서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하는지. 단순히 책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이 책을 보니까 지적 호기심에서 다음에 다른 책을 보고 싶었고 또 다른 책을 보고 싶었고 그러면서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러면서 내가 학과가 정해지면서 좀 더 관심 있는 쪽으로 갔다. 이제 그런 쪽이 이제 표현이 될 수 있는 게 좀 좋습니다. 실제로 결국은 이걸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완전히 교과서에 나오는 가장 이상적인 고등학생들이야.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것도 막 하고, 그지? 그러면 근데 자기가 막 책도 보고 이래서 진로도 결정을 짓고, 당연히 대학교에서도 뽑는다 이거지. 그죠? 그리고 성적도 어떻게 보면은, 그 아까 평균 성적이 얼마였어? 2점 몇 등급, 3등급. 공부 못한 거 아니거든. 그러면 2등급 정도 되는 애들이 이 정도로 결국 이게 거짓이 아니고 진짜라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수도권, 상위권 대학에서 뽑겠어, 안 뽑겠어? 뽑는다 이거지. 일부 학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계 고등학교를 안 뽑고 특목고 위주로 뽑습니다. 뭐 경희대라든지 대놓고 특목고 좋아하는 학교들이 있거든 이제. 있지만은 그래도 요거 자체를 좀 볼 필요는 있습니다. 뭐 나머지 뭐 거의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그 뭐 공통 소개 양식은 해마다 바뀌는 거니까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 뭐 몇째 내로 있었다. 이 정도 소개고요. 자, 정리를 하면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냥 1차원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뭐 돈 많은 집에서 뭐를 갖다 스펙을 만들어준다는데 스펙 경쟁이 아닙니다. 스펙 경쟁이 아니고 정말로 스토리 되고 정말로 이제 이상적인 학생들을 뽑는 겁니다. 잘못된 건 절대 아닌 거라고 보고. 학교 생활 기록부 중심으로 들어가고요. 뭐 성적 향상성, 그 다음에 특히 관련 과목이 올라줘야 돼. 그래야 이제 스토리가 많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독서,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 활동에서 일감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 일감성은 1학년, 2학년 때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까지는 괜찮습니다. 뭐 그 정도 보고.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봅시다. 2015학년도 한양대 수능 체제도 없고 학생부 종합전형이니까 입학사정관제래잖아. 입학사정관제임에도 불구하고 면접도 없고요. 자기소개서도 없고요. 추천서도 없습니다. 오로지 뭐만 가져오냐면은 학교 생활 기록부만 가지고 입학사정관제를 갖다가 해가지고 발표를 해버렸던 거죠. 한양대 그 입학처장이 인터뷰를 내가 봤던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한양대가 어떤 생각을 했냐니까 이번에 한번 우리 결과를 봐라. 그냥 한양대 입학처장 말이 확실하게 맞다고 느꼈습니다. 자기소개서, 면접, 추천서 어차피 다 포장되어 있던 거고 그러면은 객관적인 판단에 근거만 흐려지는 분이고 수능 최저 등급도 필요가 없다고 우리가 보니까 학생부에 다 나와 있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뽑아버렸고 면접은 딱 한 군데 봤어. 한 군데. 한양대 수시에서 어디서 봤냐면은
그 학생부 교과, 내신 성적으로 보면 되지. 거기만 면접을 봐서. 그리고 이제 한양대 입학생이 교과는 학생부 교과에 지원할 정도로 평균 거의 한 1.1등급, 1.2등, 1.5등급 다 이내라. 걔네들은 수능 최저 등급도 필요 없고 나머지는 다 검증되었는데 그러면은 걔네들은 성적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이거죠. 학교가 좋든 안 좋든 간에. 진구를 하더라도 1.1등급, 1.2등급이 잘한다 이거지. 한양대에서 볼 때도 이제. 걔네들은 뭐만 보면 되냐? 그러면은 걔네들은 인성만 보면 되겠다.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성적으로 보는 애들은 인성만 해요. 이건 이제 학생부 교과에서 인성 면접만 뽑고요. 나머지 학생부 종합에서는 면접 자체를 아예 없애져 버렸다고. 그래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영어고 1.1등급, 전교 1등짜리가 하는데 넣었단 말이야. 떨어졌어. 떨어지고 특목고에서 1등급, 2등급 떨어졌어. 근데 어떤 학교 일반계고 3등급짜리가 붙고 해가지고 결과가 뭐 학생들이 볼 때는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특목고 뽑은 거 아니야. 처음에 그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이제. 믿을 수가 없다. 그렇게 나왔는데 보니까 특목고도 다 떨어져 버렸어. 그리고 나는 이제 입학처장 얘기를 그전에 봤으니까 야, 한양대가 철학이 있구나라고 좀 느꼈습니다. 이런 부분들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한번 봅시다. 내신 몇 등급, 4, 5등급 정도의 학생들도 부경대에서도 요 학생부 종합전형이 13% 정도, 부경대, 경상대 정도도 13% 정도를 반영을 합니다. 그러면은 아마 대상자가 좀 관리가 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학교에 따라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마찬가지 방법으로 좀 준비를 하시면 될 겁니다. 부경대는 예전에 내가 입학사정관제로 한번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 좀 내신 성적을 생각보다 많이 보는 편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학생부 종합전형도 교과가 기본적인 교과는 필요합니다. 그런 거 보시면 될 겁니다. 앞으로 뭐 주 전형이 됐습니다. 이건 아마 1, 2학년들 때문에 이제 준비되는 거고. 뭐 참고로 이런 쪽이 있으면 좀 유리하다 이겁니다. 인문계 경영경제학과 간다. 경영 컨퍼런스, 세미나 참관, 행정기관 봉사활동 가더라도. 그 다음에 뭐 수학 관련 동아리 활동, 수학 관련 경영경제에서 수학을 좀 많이 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통계분석 관련 봉사, 경제동아리 정도. 사범대가 당연히 나오죠. 공부방 봉사, 그 다음에 학생기도 학습 관련 연구동아리. 어문계열이다, 의학동아리, 외국어 뭐 행사, 뭐 도우미, 뭐 외국어 동아리, 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뭐 적기가 조심스러운 부분이 조금 있긴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 아마 일반적으로 보여질 겁니다. 이제 이쪽에 스펙이 있으면 좀 유리하다. 아마 참고로 하시라고 보고 자연관련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연계입니다. 의치안은 넘어갑시다. 의치안은. 뭐 서울대도 필요 없다 했는데 뭐 의치안 당연히 필요 없겠죠. 의치안은 서울대 위에 있습니다. 학교 자체가. 간호학과. 간호학과는 매우 점수가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당연히 간호학과 어떤 쪽에 경력이 있으면 좋겠다는 느낌은 오시지. 보셔도. 자. 공대, 상당히 이제 많은 남학생들은 공대 생각할 건데요. 공학 캠프 참여 아마 안 했을 겁니다. 발명대 참여, 과학 동아리 같은 데서 이런 거 하는데, 한 학생들이 있는지 모르겠다. 상상도 별로 안 중요합니다. 연구소 세미나 참여, 이런 거 있는데, 이쪽에서 공학에서는 오히려 이제 3학년 때 물리2 같은 거 성적을 갖다가 잘 만들어 놓은 스토리 적기는 좀 좋습니다. 이제. 앞에 1량이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전제하에서. 그 다음에 자연과학대학교, 생명대학교, 사범대, 그렇지?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뭐 불합격 사례 결국은 사기치면 안 된다 이겁니다. 포장으로 갈 수 있는 거는 전부 다 걸러진다라고 보면 돼요. 사기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진짜로 괜찮은 학생들을 뽑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겉으로 해봤자 거기 앉아가지고 얘기 조금만 해보면 다 들키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런 내용들입니다. 다 마찬가지 쓸데없는 양마 많은 거 필요 없고요. 포인트 짚어가지고 들어가는 정도만 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마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될 부산대 경북대인데요. 아마 보시면 예술입니다. 인원비가 예술이 되죠. 이제 부산대 경북대 학교 포지션을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잘하는 애들을 갖다가 선점하는 거, 그 다음에 지역의 우수 인재 선점하는 거, 그 다음에 경쟁률 같은 거 조금 만들어 놓고, 그죠? 이게 이제 지방에 있고 지방 거점 구민대이기 때문에 그 부산 경남 지역에 인구가 많단 말이죠. 부산, 경남, 경북까지, 대구까지 해가지고. 인구가 많으니까 여기에서도 커버가 된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의 학생들 거집어오는 거, 그 다음에 지역 학생들을 갖다가 서울로 안 보내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인원비가 예술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부산대 경북대를 목표로 하면 아마 타켓을 하나 내지는 두 개 정도로 정해야 될 겁니다. 자, 대충 비슷해. 정시가 약 40%, 논술 20%, 18%, 이쪽 21%, 약 20%.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는요, 내신입니다, 내신. 알겠죠? 내신. 내신도 15%, 16% 상당히 큰 비중이지, 내신 자체도.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아까 얘기한 거다, 그지? 학생부 종합. 요것도, 경북대는 7%, 부산대는 13%. 그 다음에 뭐 기회균형은요, 농어촌이라든지 이런 쪽, 국립대이기 때문에, 아까 서울대 주균처럼 국립대이기 때문에 기회균형 인원이 제법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거 다 봐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정시는 대충 똑같습니다. 대충 똑같고,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대충 똑같고, 논술도 대충 똑같습니다. 대충 똑같고, 학생부 교과. 그럼 결국은 뭐만 보면 되냐면 대충 전부 때만 보면 됩니다. 자, 요거 가지고 들어가고요. 인원이 여러 개가 유리할지 좀 보시면 될 겁니다. 일단은 최저 기준, 이제 결국 이제 현실적인 목표. 이쪽 최저 기준은 상세하게 좀 살펴봐야 됩니다. 자, 부산대, 부산대. 시방대에, 요거 보자. 우선하고 일반대 있지. 그지? 우선하고 일반. 예전에도 우선이 다 일반이 없어져 버렸는데. 요 얘기입니다. 경영대학교에서 논술로 100명을 뽑는다. 그러면은, 보자. 영어비 포함해가지고 상계인이 270. 그럼 나누기 3하면 90%죠. 90%면은 2등급보다 위란 말이야. 89%까지 2등급이니까. 맞나? 그러니까 평균 2등급 3개 이상 받은 애를 갖다가 먼저 100명 중에서 50명 뽑는다 이거야. 논술 점수 상관없이. 얘네들끼리 논술 점수 줄 때 얘네들끼리만 뽑고, 그 다음에 나머지 다 합쳐가지고 이제 240, 80%죠. 3 나누면은. 얘네를 가지고 뽑았단 말이죠. 그지? 그런데 이제는 이걸 없앴단 말이지. 그럼 예전에는 논술이 아니었고, 논술이 수능이었고, 우선에 들어가냐 아니냐 그 싸움이었다고, 논술 자체가. 우선에 들어가면은 실제로 경쟁률이 얼마 안 돼. 1.1대1, 1.1대 어떤 과들은 0.7대1 그렇게 나옵니다. 딱 지원자들을 딱 해보고, 우선 선발, 여기에 딱 그 등급 통과하는 애들을 해보니까 50명이나 40명밖에 안 되는 경우도 많다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예전에는 진짜 수능 싸움이었는데, 우선 선발을 없애라고 하니까 바뀌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바뀌냐니까 두 개 영역 합 4 이내로 바뀌어버렸어. 그러면은 평균 얼마야? 2등급이죠, 2등급. 그럼 이쪽에 가까워, 이쪽에 가까워? 이쪽에 가깝잖아. 그지? 여기도 마찬가지 부산대학교. 자, 경영대학교. 그럼 결과 빨간 것만 봅시다. 경영대 두 개 합 2 이내. 그 다음에 일반적인 인문대는 두 개 합 5 이내. 그 다음에 자연계는 수학계는 좀 더 힘들지. 자연계에서 매우 이제 부산대가 이번에 빡시게 들어간 게 수학비를 반드시 포함해가지고 두 개인데, 그럼 수학 한 개 포함하고 나머지 한 개 포함해가지고 두 개 합 5 이내야. 수학 4등급 받으면 나머지 1등급 받아야 된다고. 수학 3등급이면 나머지 2등급 안에 들어가야 지원 자격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과목은 축소되어 있지만은 등급은 실제로 영어, 수학 그 정도 과정에서 오히려 우선 시즌 약간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거 요거보다 훨씬 더 높아졌다 이거지. 일반보다는. 그 정도고. 그 다음에 경북대는 뭐 교육부 방침을 정확하게 지켰습니다. 예전에는 국수형 해가지고 합 5, 그 다음에 합 6 이렇게 이제 여기는 국어, 영어, 수학을 지정을 해서 우선 선발이고, 그 다음 지금은 탐구까지가 4개에서 자연급 3개, 이거는 3개에서 무조건 5등급이었는데 오히려 이제 국수에서는 3개, 열로 딱 일반으로 내려왔지. 경북대는 일반으로 이제 요 조금 완화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완화됐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은 경북대 보자. 자기가 부산대 경북대다. 내신 성적 얼마나 나는지 수능에서 최저 등급 한번 봅시다. 얼마?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자연급 3개 얼마? 6등급, 둘둘둘 나와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사회과학대학교는 7등급. 그 다음에, 일반적인 공과대학교는 9등급, 333. 9등급 정도 나와야 될 거고, 농대라든지 몇몇 다른 대학교 있는데, 뭐 그런 부분은 뺐습니다. 너무 세부적인 가면 머리가 아픕니다. 대충 이 정도 선에서 목표 대학교를 잡을 수 있어요. 입시 결과. 자, 여기 봅시다. 아까 교과 우수인데, 학생부로 어느 정도 하냐. 부산의 문제 비슷합니다. 자, 봅시다. 1.7, 1.8, 1.2, 1.3, 1.6, 1.9, 1.2, 2.19. 아마 이게 거의 최저입니다. 일자 보여야 부산대 교과로 갈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지금 3학년 때 이거 가지고도 좀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뭐 이 정도 참고로 하시면 될 겁니다. 자, 고려 대상은요, 내신 2등급 이내라고 했는데, 아까 1점 몇 등급 되는 학생들은 충분히 교과 전형을 고려를 하십시오. 고려를 하시고. 그 다음에, 논술 경량은요, 부산대 인문논술은요, 영어 들어갑니다. 생각 조금 하시고요. 그 다음에 경북대 인문논술은 그래프 해석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부산대 자연대 논술은 부산대가 조금 더 어렵습니다. 경북대보다. 수학 증명하는 거 들어갑니다. 자연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뭐 로로의 정리, 중학과 정리, 아니면은 뭐 삼각함수 공식들 증명을 손으로 할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플러스 과학이고요. 그 다음에 경북대 자연논술은 수학 수수령이에요. 수학 수수령. 참고로 하시고, 이제 약간 경향이 조금 다릅니다. 내신이 2에서 3등급 정도 나온 학생들은 학생부 종합전형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역시 비교과 관리, 아까 얘기했지. 그 다음에 성적 향상성, 과목 따라가지고 전공 적합성 같은 게 고려가 되어 있다는 전제하에서 내신 3등급 정도. 내신 2에서 3등급은 교과 전형 넣어봤자 원서비면 날리는 거야. 3자로 절대 안 붙어. 내신 3등급으로
창원대도 교과 안 붙습니다. 3점 극초반 돼야 창원대, 메카 이런 데 붙습니다. 2점대 후반까지. 알겠죠? 수시로 대학 가는 거, 내신으로 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2, 3등급 중에서 나머지가 좀 되어 있다. 스토리가 좀 만들어지겠다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이제. 그런 경우에는 뭐 학생부 종합전형도 제법 그 인원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모든 전형의 기본은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고, 자, 논술 준비를 한다. 뭐 이런 거 준비를 한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요, 지금 만들어져 있어야 돼, 기본적으로. 내가 논술 준비하는 경우에는 내가 3학년 때 수능 지금 예를 들어서 성적이 요만큼인데 4등급 4등급인데 4등급 4등급 4등급인데 성적을 3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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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고 부산대 논술로 들어간다. 안 됩니다. 지금 3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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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져 있고 그거 유지하고 좀 더 올리면서 논술 공부 병행해가면서 일주일에 한 5시간 정도 병행해가면서 그거를 갖다가 만들어가야지. 3학년 때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추는 게 아닌데 2학년 때 맞춰놔야 되는데 목표 세울 때 그걸 좀 참고를 하셔야 돼요. 3학년 때 최등급 맞추려고 하다 보면 그 수능 공부밖에 할 게 없어. 6월달 모평되면 어떤 결과 나오냐면 국영수가 부족해. 결과 똑같아. 그래서 9월달 돼도 있잖아. 국영수가 부족해. 그런 얘기들 나온다고. 아시겠죠? 성적은 지금 만들어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경대, 경상대, 창원대 진학방법인데요. 이제 그 기본적으로 각 대학교별로 들어가는 요소들은 얘기를 했단 말이죠. 전형별 내용들은. 그럼 결국 인원비만 좀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이제는 이쪽 학교들은 논술 친다면 애들이 지원을 안 해.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은 학생들 모집이 제일 중요해요. 학생들 모집이. 학생들 모집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자, 정시, 부경대, 경상대하고 그 다음에 창원대도 따로 갔다고. 부경대, 경상대 따로 가냐면은 학생부 종합전형이 한 13%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시 37%, 학생부 교과 몇 프로? 42%. 그죠? 성적 산출 방법 좀 더 얘기를 할게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아예 그냥 정시, 학생부 교과 두 개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두 개. 두 개 있다라고 보면. 결국은 두 개씩 있다라고 보면 되고, 약간의 학생부 종합 있고, 부경대, 경상대. 두 개 있다라고 보면 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요쪽 대상은 여기로 갈 거냐, 여기로 갈 거냐 이거잖아. 그지? 여기로 갈 거냐, 여기로 갈 거냐. 그거 한번 보도록. 내가 자료를 많이 뺐구나. 뭐 좋아. 나머지 말로 가지 뭐. 자, 일단은 그 부경대 수시가 예전에 이제 그 다단계로 1단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몇 배수 뽑아가지고 면접을 봤단 말이죠. 이제 그래서 이제 봤는데 대충 점수만 봅시다. 이 문제. 자, 내신 얼마 돼야 부경대가 내신으로 갈 수 있는지 봅시다. 알겠죠? 자기 내신들. 개략적으로 보시고. 국어공무원 2등급 1.9, 2.3, 2.1, 경제학부 상대 1.9. 결국 2등급 정도 돼야 되는데 행정학과 1.75. 그죠? 1.8, 2.4. 자연계열도 안 볼까요? 응용수학과, 통계학과는 좀 낮은 편이죠. 공대에 비해 가지고. 2.4, 2.0, 화학과, 자대 물리학과. 이런 데는 서울대 물리학과는 높지만 부경대 물리학과는 낮습니다. 그 지역 때문에. 3.0, 여기는 3.5입니다. 화학과 1.9, 미생물학과 2.1, 간호학과 1.6. 대략적으로 부경대 커트라인 보이나요? 보이지? 경상대 약간 낮고요. 창원대 결국은 3.5 밑으로 가면 창원대도 힘들다 보죠. 내신 문제 산출. 뭐 정시 점수는 뭐 어차피 그 정시 그냥 수능 등급들 부경대 이 정도 이것도 뭐 아마 현실적으로 좀 보여질 겁니다. 수능에서 평균 한 2.5등급, 2.6등급, 2.9등급, 2.7 이 정도 받아야 같고요. 시각 디자인 아까 조금 다른데 이 정도. 대충 이제 2, 3, 2, 3 정도 받아야 부경대 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자연계 중위권 수학 A, B 선택 요것 때문에 수차례 상담을 가는데 천천히 바꿔도 되고요. 내가 볼 때는 이거 봅시다. 자, 2015학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수도권 소재 상위권 대학교, 그 다음에 부산대학교, 그 다음에 경북대학교, 그 다음에 부경대. 부경대는 공대하고 그 다음에 수성과학대, 해양대학교가 약간 다릅니다. 부경대 일부 학과, 그 다음에 이게 거의 대부분 학교가 뭐냐면은 수학 B형을 의무로 합니다. 의무로. 그 다음에 경북대에서 극소수학과, 공대 몇 개 학과하고 농대는 수학 A형 지원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부산대는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동아대, 창원대, 경상대 등은 수학 A형으로 전환을 해야 돼요. 수학 A하고 수학 B는 그 분량의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지? 분량의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학 성적 확보와 동시에 다른 과목 학습 시간도 확보를 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이론적으로 이게 맞는데 일부 몰지 같은 학생들은 수학 B형의 수학 A형으로 바꾼단 말이야. 자연계에서는 기하백타 다 빠졌어.
방부등식 다 빠졌어. 삼각함수 다 빠졌어. 그 다음에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극한, 미분, 적분 다 빠졌어. 다항함수의 극한, 미적분밖에 없어. 수원 있고. 할 게 별로 없거든. 그러니까 얘네들이 있잖아. 아, 할 게 없네 하고 놀아. 수학 B형을 안 하는 만큼 다른 수학 A형을 좀 더 다지고 다른 과목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 할 게 없으니까 사람이 느슨해진단 말이에요. 그게 제일 조심스럽습니다. 할 게 많을 때는 이제 마음이 급해 공부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조심해야 돼. 이게 결국은 모든 게, 돈 모으는 것도 마찬가지야. 이율 높은 데를 갖다가 넣는 게, 적금 넣는 게 돈을 많이 모으겠지만, 빚을 땡기를 쓰는 게 빚 갚아야 되니까 돈을 더 모으는 부분도 있거든요. 더 유사한 게 심리적인 효과가 더 크니까, 어쨌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일단 인원비를 봅시다. 기본적으로 인문계하고 자연계의 비율이요. 정원 비율이 60대 40입니다. 인문계 100명 중에서 2학년 기준으로 보면 60대 40인데 나중에 수능으로 가면요. 수학 A, B 비율이 72대 28. 대충 이제 아마 일이 바뀌었어. 1.5대 1에서 약 1이 막 바뀌어버립니다. 요리 바뀌어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성적대를 보면은 여 중간치기에 있는 자연계 중간치기에 있는 수학 4등급, 5등급, 6등급들 있지. 얘들은 전부 A형으로 다 갑니다. 수학 4등급, 5등급, 6등급 우리 부산대 못 가거든. 경북대 못 가거든. 자, 아까 봤지? 부경대 절대로 못 가거든. 그지? 그럼 A형으로 바꾼단 말이야. 그러면은 4등급짜리가 A형으로 간다. 4등급짜리 A형 가면 2등급입니다. 못하면 2등급, 잘하면 1등급. 5등급짜리는 2등급, 3등급 정도. 6등급짜리는 2등급, 3등급, 4등급 정도 왔다리 갔다리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가산점 주더라도 A형이 낫다고. 그 자체가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자연계 7등급, 8등급, 9등급으로 안 가. 여 가나 저 가나. 어차피 똑같으니까. 걔네들은 뭐 별 관심이 없어. 여기 보면 돼. 아까 인원 비율이 바뀐다 했잖아. 등수는 그대로 되면서 전체 밑에 애들이 많아진다. 여기. 수학 A형 보면은 지금 여기는 그래도 나름대로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 한데 있는데 수학 A형 전국의 수많은 대학 안 가고 아무 생각 없는 애들, 수포자들 A형 칠 것 같아, B형 칠 것 같아. A형 칩니다. 그지? 그 다음에 최상위가 말고 이제 수많은 예체능계 준비하는 애들, 걔들도 전부 A형 칩니다. 걔들 바닥 다 깔아준다고. 그지? 그러다 보니까 A형이 훨씬 절대적으로 점수 받는 데는 유리합니다. 예를 보면 돼. 자, 7만 5천 등 15만 명 중에서 15만 명은 자연계. 45만 명, 60만으로 이제 대충 이제 짱기식 계산을 했어. 아까 65만, 68만이라 했잖아. 자연계 15만 등 하면 5등급이잖아. 그지? 7만 5천 등 하면은. 근데 이 7만 5천 등이 인문계로 가면은 45만에 7만 5천 등이 됩니다. 그래서 3등급 나옵니다, 그냥. 등수는 그대로 간다, 이거. 등수는. 그리고 학습 분량 차이까지 나기 때문에 옮겨야 됩니다. 그런 부분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목표에 따라 가지고 A형 선택 시기는 적절해야 돼. 아까 말했다시피 6월 달까지 가서 늦어도 여름 방학 때는 바꿔야 되겠지만 보통 이제 6월 달 직전에 3월 달 시험 치고 4월 달, 5월 달, 6월 달 이 사이 제일 많이 바꿉니다. 어떤 학생들은 바로 지금부터 바꿔야 될 거고요. 어떤 학생들은 6월 달까지 공부를 좀 더 하고 바꿔도 크게 나쁠 건 없어. 말했잖아. 공부를 더 하거든. 크게 나쁠 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산 경남권에서 학생부 반영 과목도 조금 보셔야 됩니다. 수시를 볼 때. 왜냐하면 3학년 때 여러분들이 내신을 본다라고 하는데 3학년 때 여러분들 생각만큼 1, 2학년 성적이 내신 성적이 결정이 많이 되어 있어. 결정이.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요거는요 학년별 특징입니다. 1학년이 20% 들어가고 2학년이 40% 들어가고 3학년이 40% 들어가. 부산대. 그죠? 그러면은 1학년 20%, 2학년 40%, 3학년 40%인데 실질 반영률을 한번 생각해 볼까? 2학년은 1학기 평균내가 들어가지. 3학년은 1학기라고, 3학년 1학기. 그러면은 3학년 1학기 비중이 매우 크다고 이거지 않습니까? 매우 크다고. 알겠죠? 그러면은 3학년 때 부산대 목표로 간다. 아까 현실적으로 볼 때 그러면 얘네들은 3학년 때 내신 성적에서 가능성이 있다. 학생 그거 가능성이 있다. 내신 성적에 거의 올인하다시피 해야 돼. 자, 경북대 볼까요? 아마 여기 있는 애들은 여기 넣을 거라. 그지? 근데 유불리는 따질 필요가 있어, 유불리는. 자, 1대1 대 1이거든. 1대1 대 1이란 말은 1, 2 반면의 비중이 다 없다, 이 말이야. 1, 2 반 비중이 다 없고요. 그럼 다 없다는 말은 그냥 바로 계산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3학년은, 결국은 반밖에 안 들어가. 3학년 1학기밖에 안 들어가니까. 3학년 1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1학기 전부 동등하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은 여기는 3학년 과목 비중이 절대적이고요. 학년 평균을 내서 40%를 먹여버리는 거고, 요거는요, 그냥 총점해가지고 나누게 한단 말이야.
동등 비율이란 말이야. 그럼 이거는 3학년 기준이 약하겠지. 경북대는 1, 2학년 때 결정이 되어 있고요. 부산대는 성적에 따라서 3학년 때 역전이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경대, 경상대, 창원대 전부 30, 70대 있지. 이것도 이제 30, 70%였는데 이것도 결정이 돼 있다고 보면 돼. 1학년 성적이 30%고요. 그 다음에 2학년하고 3학년을 합쳐가지고 70%인데 다 들어가는 거죠. 과목을 좀 봐야 돼. 자, 부산대 봅시다. 과목 보이죠? 국영수가, 국영수사과, 인문계, 그 다음에 과학 빠지고요. 모든 과목 다 들어갑니다. 마찬가지 사회 빠지고 모든 과목 다 들어가고 학년 가중치 크고 그 다음에 경북대는 동등하게 들어가는 대신에 인문계 같은 경우는 국어하고 영어에다가 10% 가중치를 줘버려. 국어, 영어. 그 다음에 자연계는 수학하고 영어에다 10% 가중치를 그렇죠. 자, 지금부터 보자. 부경대, 경상대는요. 1학년 때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과목에서 한 개씩 택해. 거의 대부분은 이제 하나씩 쳤으니까 될 겁니다. 택하고. 그 다음에 2학년, 3학년에서 국어, 영어, 수학, 과학에서 몇 개씩 국어 과목 2개, 그 다음에 영어 과목 2개, 수학 과목 2개, 사회 과목 2개를 택해. 자연계나 과학 과목 2개를 택한다고. 2학년, 3학년이 통틀었어. 그러면은 이렇게 보시면 돼. 자연계 보면은 수학 1을 갖다가 만약에 2학년 1학기, 그 다음에 2학기에 내시수를 듣고 2학년 2학기에 내시수를 들었다. 이런 학교들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수학 1이라는 과목은 두 학기에 걸쳐서 들은 거는 그거 2개가 합쳐져서 한 과목이야. 평균 내가지고. 2등급, 3등급이다. 분필. 수학 1이 2학년 1학기 때 2등급. 그 다음에 수학 1이 2학년 2학기 때도 있었어. 이때도 2등급이다. 아, 이때는 3등급이다. 그러면 얘네들은 2.5등급으로 들어가는 거야. 2.5등급으로. 그런데 만약에 이제 수학 1이 7시부터 해가지고 여기에 3등급이고요. 그 다음에 수학 1을 2학기 때 따로 했어, 이제. 아예, 이렇게 하는 학교들도 많잖아, 그죠? 이런 경우에 여기서 이제 2등급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보시면 돼. 지금 2등급, 3등급 받았지? 그럼 수학 과목 2개야. 3학년 때 또 수학 과목 한 2개 들을 거라고. 만약에 지금 너네가 1등급, 2등급 받았다, 이거야. 3학년 때도 뭐 1등급, 2등급 받으니까 얘들은 벌써 이거 2개 택하면 끝났다, 이거죠. 점수 자체가. 2개만 택하면 돼. 과학 과목, 그 과목이 많잖아, 자연 같은 경우는. 과학 과목 내가 잘 친 게 2등급짜리 몇 개 있다. 그럼 그거 2개 택하면 돼. 그러면은 3학년 때 이쪽 학교들은 뭐가 중요하면은 여러분들이 내신을 볼 때 내가 2학년 성적을 보시라고 2학년 성적을 보시고 2학년 때 이 과목에서 이 정도는 받아놨다 이거야. 그런데 만약에 과학 과목을 전부 갈아놨어. 그리고 이쪽이 목표가 되고 가능성이 있다 싶지. 그러면 3학년 때 수학을 해야 될 게 아니고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과목. 이 과학 과목을 갖다가 소위 말하는 장갈이 할 수 있는 과목이 있잖아. 잘한 거 2개에서 내가 여기 3학년 때 성적을 이거를 집어넣어서 이 잘한 거 2개를 바꿀 수 있는 과목을 공부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보면은 실제로 3학년 때 내신에 들어가는 과목 자체가 별로 안 많습니다. 알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신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는 수능 11월 달 보고 공부하면 너무 길어. 공부 잘 안 돼. 당장에 한 달 위에 있는 시험 준비가 더 잘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내신 준비가 수능 준비라고 생각을 하고 가시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내신의 점수를 받는 거는 약간 전략을 세워가야 돼. 효율을 따져야 돼. 3학년은. 2학년 때까지 상관이 없었다고. 이런 부분은 아마 이제 개별적으로 좀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창원대 먼저 얘기할게. 창원대하고 부경대하고 차이점은요. 아까 창원대는 수학 1이지만 학기가 다르면 다른 과목으로 봐. 선택의 폭이 또 넓어졌어. 아예 이건 또 다른 과목으로 봐버린다. 이렇게 뽑을 수도 있다, 이거지. 아예, 과목명이 같다 치더라도, 학기가 다르면 다른 과목으로 봐버린다, 창원대. 그 다음에 동아대는 원래 독특합니다. 동아대는. 제한계 볼까? 국어 2개, 수학 2개, 과학 2개, 영어하고 사회하고 합쳐가 2개. 너 잘한 거 2개. 그래서 동아대 학생부 교과는 카트라인 1점 몇 등급, 2점 몇 등급이야. 이런 데는 성적이 근데 학생들 상담해보면은 서툴이,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전략적으로 나오는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1등급, 2등급 받고, 5등급 받고 막 들쭉날쭉한 애들이 있어. 이제 과목별로 이제 성적 차이가 심한 애들이 있잖아. 답이 좀 나와. 근데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있잖아. 수학이 4등급이잖아. 다른 과목도 다 4, 5등급이야. 다 비슷해. 그런 애들은 결국은 뭐밖에 없냐? 정시밖에 없습니다. 답 안 나옵니다. 답 안 나와. 내신도 안 올라가. 올라갈 수가 없어, 구조적으로. 그렇죠. 그러면은, 성적이 좀 약간 편차가 좀 있는 애들은, 동아대 같은 경우도 괜찮습니다. 근데 성적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과목별 가중치, 3년이니까 이것도 이제 조금 보셔야 될 겁니다. 역시 이제 대학별로 조금 보셔야 되는데, 성적은요,
자기 성적 기준으로 해가지고 몇 점이 올라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고요. 과목별 가중치가 학교별로 좀 보셔야 돼. 한양대 1대1 대 1대1, 여기는 2대2 대 2대2, 뭐 이 정도. 항상 내용 따로 봅시다. 그 다음에 이런 과목별 가중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과목들을 갖다가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과목 비중을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비중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점수 같은 경우는, 요거는 지금은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데, 6월달 이후에는 학교가 이제 대략적으로 정해집니다. 그때는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자, 과목별 비중치는 그냥 큰 틀은 조금 아실 필요가 있으니까, 빨간 거는 아마 우리 쪽 지역입니다. 동아대는요, 국영탐 가중치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국어, 영어의 2, 3, 3입니다. 2, 3, 3이. 그러니까 3, 2, 3이네. 문제는. 국어 30, 그 다음에 수학 20, 영어 30, 탐구 20 해가지고 부산대, 경북대, 북경대, 경상대, 창원대, 나머지 학교들도 그렇게 있고요. 서울대는요, 인문계도 수학이 제일 비중이 큽니다. 참고로. 서울대는 알고 가죠. 그 다음에 동아대 역시 똑같고요. 수학, 영어, 수학, 영어의 비중치가 많습니다. 수학, 영어. 그래서 부산대, 경북대, 북경대, 경상대, 창원대는 수학, 영어 과목이 가중치가 좀 있다. 이 부분 좀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끝이고요. 질문해 주시고, 잠깐만, 5분 내에 마무리 짓게요. 오래 할 수 있네. 성적표를 한번 보십시오. 대충 이제 우리가 입시 상담을 하면은 대충 이제 내가 하는, 내가 만든 작업들인데, 수학 과목, 요거는 10수고 이게 아마 등급일 거라. 3등급, 4등급, 4등급, 4등급. 그러면 3학년 때 수학 받을 수 있는 성적이 잘 나와봤자 3등급이고요. 손나도 5등급이야. 이렇게 해서 체제하고 체구를 갖다 미리 예측을 합니다, 이제. 예측을 해가지고 전략을 세우거든. 그런 부분. 실제로 얘가 3학년 때 열심히 하면 1등급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실 거라. 그죠? 이제 이렇게 보면은, 결국은, 리포터가, 2차 리포터고, 나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이게 자체가. 요리 보시니까. 3학년 때 전부 잘 쳤다. 학기 좀 뺐단 말이죠, 이제. 3학년 때 전부 잘 쳤다 해봤자 예상 3.5인데요. 잘해봤자 3점이고요. 못하면 3점이고, 점수 차이는 큽니다, 실제로. 그런데 잘해봤자, 이거 자, 3.23, 3.14, 3.09, 2.45, 2.19. 아까 가중치 막 그런 거 따라 다 틀리거든. 요거 가지고 수시 교과로 갈 수 있느냐? 못 갑니다. 못 가니까 얘 같은 경우는, 이건 볼까? 자연계인데. 6월 모평 국어 2등급, 수학 4등급, 영어 2등급, 과학 3등급, 물리 4등급. 3학년 평균 보니까 국어 3등급, 수학 4등급, 영어 2등급, 탐구 2등급 정도 나왔고. 9월 달에는 이거보다 조금 더 잘 받았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얘 같은 경우는 논술 지원하자 해가지고 정치 보고 이제 그렇게 막 얘기를 해서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막, 요런 전형이 낫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2차 리포트, 원서 쓸 때까지 이제 같이 이제, 이거는 정시 100분위 같은 거 좀 고려를 해가지고 이제, 우리 이거 희망학과가 고민을 했는데, 요거 봐봐. 이게 이제, 요게 없어야 되는데, 성적 받아온 겁니다. 성적 받아온 거. 눈물 납니다. 61% 4등급, 5등급, 4등급, 5등급, 4등급. 전과목 자기가 받아온 것보다 제일 못 친 거를 갖다가 그보다 더 못 쳐왔어. 요게 입시입니다. 요게 입시. 답이 안 나와. 답이 안 나와. 답이 안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까지 좀 공부를 열심히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품질관리 인정. 유학생 같은 경우는요. 보이지? 4, 5, 4, 3, 5, 4, 3, 3. 그지? 아까 같은 것도 지금 공부를 못하죠. 공부를 못하고 그랬는데. 여학생이었어. 여학생이 학교 어디 갈 거냐니까 창원대 갈 거래, 이제. 매우 현실적으로 들어가는데. 학교가 어디냐면요. 명곡고입니다. 혹시 명곡고 있나? 명곡고가 좀 애들 공부를 못하나? 여학생인데. 내신 성적을 보니까. 이쯤 데가 뭐야? 여학생이고 얘는 그래서 이제 취업에 그렇게 생각을 안 해가지고, 이제 취업도 조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기하학생이어가지고 이제 진로에 대한 고민을 같이 좀 해보니까 그 부산대, 경북대 그때 당시에도 학생 교과 좀 많이 뽑았을 때거든. 낮은 과에 충분히 가능하겠더라고. 의료학과라든지 그다음에 경북대, 농대 그래가지고 얘 같은 경우는 의료학과. 여기도 역시 이제 옛날에 얘기 보이듯이 우선 50%. 역시 수능 잘하는 애를 먼저 50% 땡겨란다 이거죠. 그래서 뭐 이런 거를 보고 부산대, 부경대 가지고 요 내신 된다. 니 부산대, 경북대를 갖다가 치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문제는 뭐냐면은 수능 최저 등급이 택도 없었어. 아까 봤다시피. 택도 없는데 수능 최저 등급만 맞추자. 수학, B형, A형 바꿔라. 맞고 그래. A형 바꿔라. 내가 2등급 만들어줄게, 책임지고. A형 바꿔라. 다른 과목 한 개만 바꾸고 가면 된다. 근데 정말로 내가 여학생을 보고 좀 많이 느낀 게 자기가 명국고 갔다고 되게 많이 울었대. 안 좋은 학교 갔다고. 그러다가 이제는 명국고 와서 이게 되니까 너무 감사하대. 내신을 만들어줘가지고. 이제 너무 감사하고. 목표가 보이니까 공부를 갖다 하기 시작하는데 9월 달에 농담으로 얘기를 했어. 야, 이제는 점시로도 갈 수 있겠다. 딱 지금까지 그냥 내가 그냥 명확한 목표가 눈에 보이는 목표가. 창원대 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별로 막 그런 의지가 없었는데. 수학 2등급 만들고 뭐 한 개만 3등급 만들면은 부산대 경북대를 간다고 하니까 얘가 이제 목표가 생기니까 공부를 착 해버리거든. 최종적으로 얘는 부산대, 경북대, 부경대, 그 다음에 경상대, 창원대는 원서 늦지 말라 했는데 6개 다 썼어. 경남대학교 수학교육과학과까지 이제 다 써가지고 6개 다 합격을 해가지고 학교는 경북대 갔습니다. 얘는 잘된 케이스죠. 잘된 케이스.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목표와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때 같은 경우는 이제 9월 달에 무슨 얘기냐면 9월 모평 치고 난 다음에 이제 보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보고 그 재정급 때문에 이제 자, 이제는 과목을 정해야 되잖아. 애매해서 과목 자체가 이제 고르기가 애매한 게 있잖아, 이제. 그러니까 어떤 과목을 잘하고 어떤 과목을 못하면 이거를 제끼자고 할 건데 전부 어중간하게 잘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애매하더라고. 이제 9월 달에서 결정을 내려야겠어. 보는데 영어보다는 탐구가 낫겠더라고, 이제 얘가. 그래서 잘하는 거를 좀 더 잘하는 걸 가는 게 낫다. 탐구를 가고 영어는 버리라 하니까. 걔 하는 말이 선생님 일주일 전에 그 뭐 프리패스 끊었는데 60만 원 주고 할 수 없지. 지금 그 과목에 버려라. 그래서 최저등급 맞추고 해가지고 잘 갔습니다. 학생들이. 그 상담 요청을 학생 교과와 자료를 가지고 특히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그 성적표를 갖다가 제출을 안 하는데 성적표를 갖다가 하나씩 이렇게 주지 말고요. 전체 성적표 모아가지고 모의고사 성적표하고 그다음 학생부 성적표를 모아가지고 내나 보내면 갖다 줘. 갖다 주면은 답이 보이는 경우가 있고요. 미리 말하지만 4등급, 5등급, 4등급, 5등급 다른 것도 모의고사도 4등급, 5등급이면 안 갖다 줘도 돼. 그래서 그냥 말로 갖고 와도 상관없는데 말로 그냥 커버가 돼. 그렇죠. 성적이 좀 이제 선생님 나는 뭔가 좀 답이 있을까? 아마 본인이 더 아실 겁니다. 그런 학생들. 그 다음에 여학생 한번 봅시다. 여학생. 눈물 나는 학생 한 명 또 있습니다. 요거는 입학사정 간접으로 이제 들어갔는데, 성적 보이죠? 4, 4, 4, 4, 5, 5. 어떻게 하든지 간에, 동등비율로 가든지, 가중치를 두든지, 이렇게 가든지, 저렇게 가든지, 성적이 다 이거야, 이제. 답, 제일 전형적으로 답안을 성적도 안 좋고요. 과학 성적은 더 안 좋아, 그 중에서. 점점 떨어지고 있고. 생물 성적이 특히 안 좋아. 근데 얘는 물고기를 키워가지고 수족관 생활을 하는데, 물고기 뭐 관련 학과를 갈 거래. 우리나라의 학교가 이제 부경대학교, 순천향대학교, 강원대학교, 하나가 더 있어요. 4개인가 딱 있더라고요, 그 관련 학교가. 그래서 이제 입학사정은 이제 뭐 들어간다, 하나씩 얘기하고. 뭐 대충, 이렇게 순천향대, 강원대 했는데, 뭐 많이 적었습니다. 목표가 확실한데 이게 뭐 답이 안 나는 경우였는데 얘도 수능을 갖다가 완전 폭망해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 떨어지고 그 다음에 아까 부경대학교가 내신을 좀 많이 본다라고 얘기를 한 게 부경대 멘트가 내가 달아놓은 멘트가 약간 이제 조사를 했죠. 이제 조사를 하고 평균 등급들 보고 하니까 요거 자체가 부경대는 성적이 안 돼서 힘들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실제로 교과에서 한 거 성적 차이가 1등급 정도는 떨어져도 상관이 없는데 2등급, 3등급 이상 떨어지면 좀 답이 안 나거든,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이제 창원의 대성학원에 또 이거를 들고 이제 상담받으러 가면서 뭐지? 자기소개서 뭐 쓰고 하는데 그 유료 뭐 프로그램을 해서 내가 할 필요 없다고 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 갔어, 이제 얘가 이제 가가지고 이걸 또 들고 갔어. 들고 가니까 거기서도 이제 여기 잘 적어놨다면서. 내용 자체가 틀릴 내용은 없습니다, 이 자체가. 여기랑. 하나만 더 보여주고 마칠게요.
이거 최종 수능 성적인데 한번 보십시오. 얘가 자연계 4등급, 5등급 정도 나온 애들이고, 4등급, 5등급 정도 나온 애인데, 대충 성적 보이죠? 언어 6등급, 외국어 5등급, 4등급, 4등급, 6등급, 공부 실력 보이지? 그지? 수학이 몇 등급이야? 2등급이지. 이게 옛날에 가나, 범위로 들어갈 건데. 자연계에서 인문계 수학으로 바꿔가지고 수학이 나옵니다. 바꾸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요. 근데 국어를 갖다 136% 받아서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가지고 얘 같은 경우는 재수를 각오하고 원수를 푼다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나중에 이제 정시 지원할 때는 여기가 지금 가군이고요, 나군이고요. 여기 보이는 게 이제 가군이 있습니다. 이제 가군, 나군, 다군 있는데 가군하고 나군하고 다군을 갖다가 부산대 경북대 펼 수 없지만은 학교를 좀 구분을 해놔야 돼. 학교를 구분을 해놓고 얘들이 이제 추가 합격으로 어디로 도망갈 건지를 좀 많이 봤단 말이죠. 그래서 재수를 각오를 하니까 어차피 로또입니다. 그냥 과감하게 지렵시다 해가지고 요 부경대, 부산대, 경북대 도망간 걸 보고 동아대 기계과를 넣었어. 당연히 이제 그 진학사에서 들어가는 거있으면 그 적정지원, 안정지원, 소신지원 이렇게 나오더라고. 안정지원은 조금 약간 하향지원, 녹색으로 뜹니다. 적정지원도 녹색으로 뜹니다. 소신지원은요, 떨어진다 이 말이야. 네 소신거 지원한 건데 빨간색으로 뜹니다. 다 빨간 거 뜨더라고. 예비 38번 받았는데 합격했습니다. 경상계도 합격을 하고, 그때 당시에. 완전 배치표를 정시는 거의 로또승이 큰데, 근데 문제는요, 그때 당시에는 이랬지만 지금은 분할 모집이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약간 로또가 없어졌습니다. 그런 부분 조금 참고로 하시고. 중요한 시기입니다. 모든 학생들이 제일 중요한 게 수능이에요, 수능. 알겠죠? 어떤 전형이든지 수능을 안 본다 하더라도, 사실 수능을 안 보면 그렇지만 그게 어차피 우리는 못할 거라고. 그지? 수능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학생부 교과를 갖다가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생각보다 학생부 교과로 대학 진학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고등학교가 전국 평균하고 비슷하거나 조금 높거나 조금 낮거든. 조금 낮단 말이야. 그런데 전국 평균보다 많이 낮은 학교들이 매우 많아. 그래서 창원대, 부경대, 부산대, 경북대 이쪽에서 학생부 교과로 뽑는 인원 등급들은 부산대, 경북대 1등급 대 2등급 극초반이고요. 아까 저 2점 얼마로 갔잖아요. 2.1점. 의료학과 이런 데야, 농대. 나머지는 안 돼. 2점 얼마 가지고. 부경대 2점대 극초반이고요. 창원대 3점대 극초반이라. 경상대 3점대 극초반, 2점대 후반이라. 아시겠나? 그러면은 지금 단순히 1, 2학년 성적 산출이 아니라 계산기 두드려보면 바로 나옵니다. 아까 과목을 뽑는다 했잖아. 그러면 잘한 거를 뽑아봐. 여러분들이 아실 거라. 내가 2등급, 1등급짜리 뽑을 게 몇 개 있다. 그럼 좋아. 근데 잘한 거를 뽑아봤자 3이야. 아까 말했죠. 3점대 9점. 그럼 잘한 거에 3이고 못한 게 4면 어떻게 나오겠어? 안 돼. 아시겠나? 그죠? 학교마다 다릅니다. 학교마다. 아시겠죠? 안 된단 말이죠. 그런 거를 좀 고려를 하시고 전략을 세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공부를, 그러니까 결국은 최종적으로 수능이 제일 중요하다. 수능이 제일 중요하고, 그 수능 성적 대해서 수시로 내가 가볼 만한 대학교가 있는지, 그런 고민들 짧게 하면 돼, 짧게. 특히 이제, 그, 기말고사 치고, 6월 모평 치고, 6월달, 7월달, 8월달, 9월 초에 수시 원서는데, 그때 한 석 달 동안 재학생들 기말고사 치면서 손을 다 놔버려. 원서 쓰는 것 때문에 막 고민한다고. 입시 전문가 돼가고 있어. 자기가 할 수 있는 대학교는 몇 개 없어. 맞는 대학교는. 그지? 그때는 그냥 일주일 정도 고민으로 끝내고요. 상담 한번 해놓고, 그러면은 우리 시키면 되잖아. 우리가 이제 대충 해놓고 다시 받고, 내 거기서 이제, 이거 같이 좀 고민하는 게 더 낫다고. 알겠죠? 상담 시기가 있는데, 겨울방학 때 상담 필요하신 분들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 6월달 전후로 상담도 한번 하시고, 그렇게. 3학년 1년 동안, 금성을 기원합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질문 없나? 마칠게요.